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게 된 거죠. 이걸 뭐라 그러는가? 절망학습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절망을 그렇게 학습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절망을 학습하고 우리는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복한지. 마음에는 남편이 언제든지 있었다는 거죠. 내 마음의 자리엔 남편의 자리가 늘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던 바로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주길 바랬는데 그 누구가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었던 거죠.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원래 말은 안아달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밖으로 뭐라고 나가냐? 아유, 진짜 내가 저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거거든요. 응?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거 뭐냐? 나 좀 봐달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 그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나도 당신 옆에 있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말과 입의 말은 왜 이렇게 다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안쪽에 있는 말과 바깥쪽에 있는 말이 일치하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경상도 남자라서 왜 세게 나간다는 말이 세대요. 그 센 말에만 우리가 좌지우지 되었지 사실 우리가 그 마음을 보진 못했거든요. 경상도 남자는 안에는 따뜻한 사람이지만 밖은 너무 뜨거워서 닿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안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안은 열정으로 타고 밖은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는 진심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누군가가 모욕을 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다시는 고백을 안 해요. 다시는. 절대 고백 안 해요. 한 번 고백했을 때 누가 받아주지 않으면 두 번째 고백은 굉장히 힘들고 벅찬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 남편에게 해야 될 고백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끝까지 듣질 않아. 정말 우리가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 애들이 아니라 당신에게. 남편들이 좀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앞쪽 부분까지 들으면 오해하기 십상인데 뒤쪽 부분까지만 들어줘도 우리를 조금 알 텐데.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에게 굉장히 이런 고백을 해주길 또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용기를 낼 겁니다. 배우자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가서 사랑한다, 좋아한다, 당신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가 10년 전엔 이렇게 안 생겼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 키우면서 참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내가 거울을 봐도 내가 안 예뻐. 내가 거울을 봐도 내가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람은 찡그리는 사람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은 예쁜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앞에 웃는 사진이 싹 지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움직이더라. 나는 가만히 있을 때 앞에 찡그리는 사진이 싹 지나가게 했더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찡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 움직이더라. 희한한 노릇이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머릿속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 분위기는 바로 뭔가 예쁜 얼굴입니다. 사람은 웃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7배가 증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가장 자주 보지만 가장 웃을 일이 없는 게 가족입니다. 오늘부터 가족들 간에 일단 호감을 좀 상승시키고 그 다음번에 우리 초년에 했던 바로 그 고백 그리고 지금에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을 남편에게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에 타시면 스튜어디스들이 웃는 미소가 있습니다. 그 얼굴에 있는 미소 그게 바로 제가 추천하는 미소인데 우리는 스튜어디스가 아니잖아. 그러나 따라할 수는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미소 이름이 전 너무 좋아요. 그 미소 이름이 바로 뭔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
그게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단연간 훈련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빨대 살짝 물고 입끝만 올린 다음에 진심을 뺀 바로 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 그게 바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쉽죠? 굉장히 간단한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색하죠? 이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미소만으로도 상대방은 똑같은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과제를 하나 내드릴까 합니다. 그 과제는 뭐냐? 오늘부터 남편을 쳐다보고 웃는데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오거나 잃어버린 30년이 지나도 어떻게 하는가? 그냥 눈만 마주치면 어떻게? 그냥 눈 마주 웃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나 연극 같고 이 과정이 이게 과연 될까 싶지만 이미 이건 임상적으로 실험 결과가 나온 거고요. 언제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하다가 멈추더라도 가족관계가 호전된다는 게 나왔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용기입니다. 이 미소 지을 용기를 가지고 이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인 고백도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은데 아이는 하지만 어른은 못하는 것, 처녀 총각은 하지만 아줌마 아저씨는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중년을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바로 그 고백을 이제 미소부터 시작해서 다시 되찾는다면 우리의 중년은 가운데 있어서 중년이 아니라 정말 묵직하고 정말 중요해서 그래서 더욱더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중년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 와중에 봤다. 옆 사람이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주름을 쫙 펼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살찌면 돼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대. 고래? 다른 사람들은 고래를 막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 고래는 죽었어. 우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갈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잘 되어가고 나는 늙기만 하는 것 같은.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 중년들이 가지고 있는 보고 싶지 않은 긴 그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